흥미인국 볼게요. 일단 현대풀이도 볼게요. 적연 저각시 어디도 본도 또 하네.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도입부야. 그래서 이제 갑을병정이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코딩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영어로 쓰니까 예를 들면 존 도라는 이름이 있어. 존 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이름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아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갑려 을료도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갑을병정 이렇게 하거든. 임의의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정할 때.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임의의 x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를 놓을 때 방정식에 x, y로 놓잖아요. 우리가 집합에서 a, b, c로 놓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갑려 을료라고 해도 되고 뭐 a, b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맨 처음 들어가면서 얘가 질문을 한 거야. 너 본 거 같은데? 너 어디 가니? 서리법.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서리법이 아니에요. 왜 여기는 서리법이 아니냐면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 거 같은데? 대라고 했잖아. 하구나라고 했잖아. 서립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얘는 서리법보다는 영탄법. 두 번째. 청산 백옥경을 어디에서 이별하고 청상에 있는 백옥의 수도. 그러니까 즉 글씨로 치면 천상계니까 어디겠어요? 왕궁 가까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는 천계죠. 천상계죠. 천상계 어디다 놔두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갑녀가 화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려 저 각시한테 대화를 한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너구나. 그럼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아까 말을 걸었던 갑녀. 이제 대답하는 건 을려겠죠. 야, 얘네 사설 들어봐. 사설은 그때 이야기였나 봐요. 내 얼굴, 이 거동이 괴다라는 거는 사랑하다야. 아까도 봤지만 님이 사랑함과 함증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딱 여기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생각 없이 님을 위해서 엄청 예쁜 짓도 하고 그랬던 거야. 아양도 떨고 교태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님이 나를 반기시는 옛빛이 달라지시네. 즉 나는 님에게 사랑을 보냈는데 뭔가 님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변화했다는 거죠. 누워 생각하고 일어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헤어보니는 생각하다야 헤아려 보다야 내 몸에 지은 죄가 많다.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님과 내가 이별하게 된 원인,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 탓이야. 우리 이별은 내 탓이야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은 없었으나 이 송민곡에서는 문제원인이 내 탓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3인곡 보내서 임금님 대답이 없으니까 임금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들어주실까 말까니까. 그러면서 원인을 생각을 해보는데 하늘의 탓이겠어? 사람의 탓이겠어? 생각해보니까 조물주 탓 같기도 해.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 조물주 신의 탓이라기보다는 신의 뜻이라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워딩 그대로 보면은 조물주의 탓. 근데 우리가 신을 뭐 탓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 원인은 자기한테도 있고 문제 원인은 신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자, 그래 다시 한번 갑녀가 질문했고 을려가 지금 대답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한번 껴들어요. 에이, 그러진 생각하지 말어 라고 하면서. 라고 왜 뜬금없이 들어갔냐? 갑녀가 괜히 친구한테 위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을려가 대답하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짐작이 돼. 대답했죠. 님을 매셔서 내가 님을 알거든. 님의 물같은 얼굴이, 물같이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날이 몇 날 며칠일까? 그러니까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죠. 춘한 봄에 한, 그러니까 꽃샘추위라고 하잖아. 봄에 막 갑자기 추우면은 며칠 전에 엄청 춥지 않았냐? 오늘 또 엄청 덥고.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일교차가 심하고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다음 여름에는 더 뒤지잖아요. 추일, 가을, 그다음에 동천, 겨울에 어떤 하늘. 참 사시사철 걱정인 거죠. 그리고 임금님 우리 죽조반, 죽으로 된 조반, 아침밥이죠. 조석으로 아침 저녁에 왜 여기선 임금님 먹는 밥이래요. 그걸 잘 먹고 계시나? 그러니까 식사는 잘 하나? 왜 우리가 몸이 우리 안 좋고 그런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게 식욕이 떨어지니까 안 먹게 되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 이 기나긴 밤에 잠은 잘 자시나? 불면증 없으신가? 계속해서 뭐예요 그러면? 자기 걱정이 아니야. 님 걱정이야. 그만큼 임금님한테 보내는 걸로는 저 임금님 이렇게 끝도 없이 임금님 생각하고 우리 관계 틀어진 거 다 제 탓이고 그러니까 임금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님 걱정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니?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고 싶고 소식을 듣고 싶은 거야. 꼭 헤어지고 나서 전 여친 인스타를 염탐을 한다든지 전 여친 카톡 구사 괜히 눌러본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님 계신 곳에 소식을 알려고 하니까 걱정했고 해결하려고 뭐 차단 먹어서 이제 푸사 뜨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만큼 단절 상황이죠. 서로 연결이 힘든. 그럼 님하고 연결도 안 되니까 내 마음 둘 데 없지. 어떡하지? 라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님하고 어떻게든 소통을 해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럼 님 계신 곳 보일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전 여친 집 앞에 가보는 거죠.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야 이제. 근데 가면 뭐해? 구름도 엄청나게 많고 안개도 많아서 님 계신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지금? 단절시키는 소재. 높은 매도 단절시키는 소재죠. 그러면 산천도 어두워. 단절시키는 소재죠. 아까 얘기했었죠. 1월이 뭐라고? 임금의 상징이라고. 그럼 수많은 단절 상태에서 임금님 1월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척,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 멀리 있는 곳을 어떻게 보겠니? 라고 하면서 가까운 곳도 안 보이고 님도 안 보이는 계속해서 단절의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단절의 상황을 반복함으로써 단절의 상황을 강조하기도 하고 님과의 거리, 님과의 상황이 극복되기 힘든 자신의 되게 힘든 처지를 반복하기도 했던 거야. 됐죠? 한두 번 얘기하면 되는데 뭐 벌써 막 말이 많아요. 아주 그냥 엄청 TMI, TMT 듣기도 싫은데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왜? 산을 넘어가는 건 이제 막힌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수은이 있었잖아. 그래서 물을 통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교통수단. 그러면 내가 배를 타고 갈 수는 없더라도 소식은 전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어떻게 돼? 얘는 또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역시 계속해서 장애물, 단절의 상황이고 이 모든 단절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간신배들이 중간에서 농간 부린다는 거죠. 그나마 사공이 좀 있었으면 이동이 가능한데 사공이 없기 때문에 이동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빈배, 자신의 상황,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고 그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 객관적 상감을 또는 감정이입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강천, 강가에 천, 하늘 혼자 서서 지는 애를 본 거야. 자, 그럼 석양을 봤죠. 그럼 석양을 보면 사람이 왠지 감정이 좀 생겨. 님 다이, 님 계신 곳, 님 다이,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고 모처럼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누구리에서 불을 켰을까?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지니. 여기도 봐봐. 지금 봐봐. 계속해서 님 걱정만 하고 님 소식만 듣고 싶잖아. 근데 계속해서 단절의 상황이고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모첨, 초가집에 찬 자리에 또 계속해서 추위만 왔고 그런데 그러면 밤이 됐으니까 불을 밝히겠다고 불을 켜놨어요. 그럼 불은 결국에는 님을 환영하는 소재이기도 한데 뭐 님도 안 올 건데 무슨 필요겠어?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거리다가 잠깐 잠을 잤는데 꼭 그러면 님이 나타나시죠.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라도 님을 본 거예요.
그럼 봐봐. 꿈에서 님을 봤으니까 꿈도 일종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님을 볼 수 있는, 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얼굴이 막 반이 나가버렸어. 마음에 먹은 마음을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급하니까 말도 안 나왔어. 그러다가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님을 봤지만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잠에서 깨버린 거야. 그러면 사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지만 잠 깨게 만든 개성, 닭소리가 너무 원망스럽겠죠. 누구? 닭이 원망스럽겠죠. 닭. 아이고 헛되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님이 어디 갔지?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꿈에서 너무 원하던 걸 이뤘는데 갑자기 깨면 멍해버리잖아. 일어나서 이제 멍 때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님은 있어? 없어. 그냥 그림자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 그냥 차라리 취어디어 죽겠대. 아까는 뭐가 된대? 범람이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뭐가 되고 싶대? 차라리 달이 되겠대. 그래서 님한테 비치겠대. 그래서 죽어서라도 님 가까이 가고 싶다는 표현인 거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요. 에휴, 뭐 달빛 때문에 뭐 하겠어요. 그냥 구준비 돼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럼 봐봐, 잘 들어. 죽어서 달빛이라도 되겠다는 건 저는 오히려 적극적이라고 봤으나 왜 여기서 소극적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구준비와 달빛이요. 그러니까 달빛은요,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비가 몽창아 버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훨씬 어그로가 끌리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어필하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낙월은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오히려 소극적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표현이 쓰인 겁니다. 되셨나요? 별거 없어요. 감려 을려의 대하치로 쓰였다. 얘기를 쭉 읽으면 알겠지만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한다든지 질문하는 게 보일 거고 님과 이별 상황에서 자기 탓을 하거나 신의 뜻이라고 해버리지 님의 탓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님에 대한 걱정, 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님 보고 싶어요.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줄기를 보고 디테일한 내용을 읽고 필기를 하다 보면은 틀릴 게 없어. 그런데 외어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해를 했죠? 손으로 써서 반복이야. 그럼 외워져. 자, 그 상태에서 문제 풀죠? 그럼 거의 다 맞아. 근데 틀리죠? 틀린 걸 다시 한번 개념을 잡든 정리해서 계속 반복 숙달, 보완 숙달,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내가 시험장에서 여러분 옆에 있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이나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실력을 길러 놓는 거야. 문제 풀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의외로 특히 이제 작년에 수업을 같이 듣다가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성적이 막 안 나왔냐? 일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내가 얘네들이 막 영수 듣고 있어서 물어볼 거 아니야. 국어는 막 1, 2, 3등급 다 나와. 그러니까 학원 다닐 필요가 없지. 국어는 점수 나오니까. 영수는 아니 학원을 1년 6개월째 다니는데 왜 아직도 4, 5, 6이냐고. 국어는 1, 2, 3등급 나온 애들이. 내가 얘기하잖아. 잘 배우시라고요. 알겠어? 기회가 될 때 제가 이제 다른 과목도 당연히 여러분한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느낌을 보면 이제 예년 대비하면 많이들 덜 하는 거긴 맞는데 여러분 또래 때에 비하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국어 1, 2, 3등급 맞는 애들인데 수학이 5, 6등급 나온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건요. 특정 과목만 잘하는 메커니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되고 저는 길면 여러분 고3 때까지 아마 수업을 할 것 같아. 길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작품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정리 다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은 주제는 뭐라고?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영군지정, 빗댔다. 중요한 건 대화체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어디가 대화 포인트인지 읽고 이해해야지. 외우면 안 된다니까. 저기 가는 저것이 본 것 같네. 너 어디 가니? 너구나. 대화 상황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굳이 뭐 자학을 해. 아유 내가 다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은 아유 저 달이 돼가지고 뒤져갖고 그냥 달이나 될래요. 에이 달 되지 말고 비 내가지고 싹 다 뿌려버려. 됐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대화체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녹색으로 동그라미 칠게. 이런 왜 자꾸 녹색 안 나오냐? 그냥 녹색으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칠 텐데 이런 포인트가 대화체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외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찾아 적고 이해가 돼 있고 반복하면은 그냥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 보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당연한 게 감려는 여기서 던지기만 하잖아. 포조지 그러니까. 을려는 중심화자지. 그러니까 보조적 화자냐 중심화자냐. 뭐 이거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한 거지. 두 번째. 감려가 그래도 옆에서 툭툭 얘기해 주니까 말이 더 나오는 거야. 나 혼자 썰을 푸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 했죠. 그런 거. 우리 과 서울대 선배 중에 개콘 개그맨 한 사람 있어요. 있어. 너희 알걸? 너희 개그 유튜버 중에 있어요. 김병선이라고. 혹시 아냐? 모르냐? 그 스페인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튼 그분이 예전에 개콘 있었을 때 어떤 코너를 짰는데 완전 개콘 신인이잖아. 그 역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역할을 뭘 줬었냐면 개를 줬어. 개를. 자기가 짠 코너에 개로 나가가지고 개로 이제 자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을려가 메인이야. 그럼 얘가 받쳐주는 역할은 해야 돼. 그래야 뭔가 합이 짜지고 판이 짜진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툭툭 던져주는 거죠. 돕는 기능을 한다. 이런 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고. 뭐 보시면 뭐 다 고조 그런 얘기들이라서. 자, 나골도 마찬가지야. 님한테 가까이 가서 내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거. 구준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 훨씬 적극적이죠. 비록 왕창 때려버리면 우산이라도 써야 되고 하니까. 다른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여러분이 쓰셔야 돼. 그리고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활동 쓸 수 있을 거라고 봤고, 자, 문제 푸시고 객관식 정리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다 질문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